인천을 떠나 캄보디아에서의 긴 봉사를 마친 우리 일행이 향한 곳은 인도네시아 발리였습니다. 그런데 발리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 아침 일찍 다시 떠나야 하기에 짐조차 풀지 못한 채 잠깐 씻고 눈을 붙이는 것 외엔 달리 할 것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짧은 밤을 보내고 우리는 다시 새벽길을 나섭니다. 동티모르 딜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기 위해서였죠. 쉴 틈조차 없는 바쁜 여정이었지만 깨끗한 물을 기다리고 있을 동티모르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활주로 위를 걸어 입국장을 통과한 우리.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는 무척이나 한산했습니다. 조용하고 낯선 공항에서 김민조 신부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그렇게 시작된 리퀴도이 마을로의 긴 여정. 수도 딜리에서 리퀴도이까지는 2시간이 걸리는 길입니다. 처음은 그래도 아스팔트 도로였는데요. 차가 높이 올라갈수록 풍경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점점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이 되었고 전날 내린 비 때문에 길 곳곳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사가 꽤 급한 산길을 오르던 중 차는 갑자기 미끄러지며 진흙탕에 깊숙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운전대를 아무리 돌리고 엑셀을 밟아도 차는 헛바퀴만 돌 뿐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얼굴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공사 일정이 빡빡한 데다가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초조함과 난감함이 모두의 얼굴 위에 선명히 드러났죠. 한 번, 두 번, 몇 차례 시도해봐도 바퀴는 점점 더 깊이 진흙에 파묻혀 갔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불안감은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앞선 차량이 진흙탕을 통과했고 우리 차량의 밧줄을 이어 벗어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두 숨죽인 채 천천히 앞선 차량이 우리 차량을 당겼습니다. 조금씩 차가 진흙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모두의 눈이 반짝였고 마침내 진흙탕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순간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우리는 리퀴도이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이 진흙에 빠져 예상 시간보다 한참이나 늦게 도착한 리퀴도이 마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다가와 우리의 목에 전통 천 타이즈를 걸어주고 학생들은 환한 웃음으로 전통 춤까지 준비해 환영의 인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러 왔을 뿐인데 긴 시간 추위에 떨며 우리를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 마치 귀한 손님을 맞듯 반겨주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의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을 우리 모두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지금도 이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소속 김민조 하상마을 신부입니다. 지금 저는 동티모르에서 선교하고 있고요. 동티모르 딜리교구 가르멜 성모 본당에서 주임사제로서 한 8,000여 명의 신자들의 성사 생활을 돕고 있고요. 더불어서 가르멜 성모 고등학교 그리고 빌로꼬 성녀 소아 데레사 중학교 책임자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네.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로부터 한 25년 전 독립내전을 겪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독립내전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의료시설들이 한 80%가 파괴가 되어 가지고요. 학교라든가 병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아픈 환자들이 의료시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열악한 교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보다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학교를 건립하게 되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상병리학과 김성현 교수입니다. 감염질환에 대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손 씻기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먹을 식수 같은 것들이 잘 정화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동안 했던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 기회가 있어서 캄보디아와 이제 동티모르의 수질 개선 사업과 보건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상병리학과 임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적정기술연구소장 자격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적정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적정기술과 어떤 ODA 사업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학에서 아쿠아비바 사업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사실 좀 많이 놀랬고요. 그래서 학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었고 또 했었는데, 이제 동티모르에 오니까 더 고산지대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어렵게 이제 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요화학 검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건강 검진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건강 검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죽을 때나 가는 곳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정말 이런 보건의료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상환 신부입니다. 그리고 기획처장입니다. 첫 번째 어려운 거는 바로 우리 안에서 현재에 대한 이해가 제일 적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캄보디아는 그렇게 어떤 가는 길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재료를 구하는 데 어렵지 않았지만, 이번 동티모르는 오는 길도 상당히 사실은 위험했고 그리고 재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자갈이다 아니면 모래다 이걸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했던 교수님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사실은 그 모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여과 분류 작업을 거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여건이 좋았던 캄보디아와 달리 동티모르는 정수장치에 필요한 자갈과 모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돈을 주고 쉽게 모래와 자갈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강가로 내려가 직접 자갈과 모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강가로 향하는 길, 근처에 위치한 빌리코 소아데레사 중학교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따뜻한 환대를 맞이했습니다.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모래와 자갈을 구하러 갑니다. 학생들의 능숙한 삽질, 그들이 함께 도와주어서 우리는 많은 양의 모래와 자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래와 자갈을 차에 가득 싣고 다시 돌아오는 길, 예상치 못한 폭우에 진흙탕이 되어버린 길에서 우리의 트럭은 또다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트럭을 끌어올리고
모래와 자갈을 지키느라 아찔한 순간을 넘기고 나니 긴장이 풀리며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리퀴도이에서 우리의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자갈 세척과 분류 작업, 비를 맞으며 긴 시간 이어진 작업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물을 위해서는 꼼꼼한 세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작업, 우리는 서로 농담을 건네면서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모래 입자가 너무 고와 정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테스트 끝에 더 작은 미세 자갈을 이용하면 가능하다라는 해법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그 작은 자갈을 엄청난 양으로 또다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걸 섞으면 여기에 섞여 있는 모래는 빠지고 이것만 남아요. 난관에 도달했지만 우리는 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건 얼마나 신선하게 살 거예요? 우리는 야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어두운 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우리의 봉사자들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힘을 모아 만든 두 개의 정수시설.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한 순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깨끗한 물이 앞으로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리라는 희망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여정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리퀴도이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마을 축제를 준비했는데요. 학생들은 며칠 전부터 밤과 후에 열심히 춤을 연습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우리는 그저 봉사를 하러 왔을 뿐인데 이렇게 큰 환대를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귀국길에 오른 우리들의 얼굴엔 성공적인 사업에 대한 만족감만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와 가족이 생긴 듯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던 귀국길. 그렇게 아쿠아비바 생명의 물 프로젝트는 또다시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 길을 떠나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생명의 물, 그리고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의 물줄기 말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현지에 와서 물을 보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환경공학과 교수님에게 자문을 얻어서 비록 고가의 장치나 아니면 첨단 기술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니더라도 이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자갈, 모래, 돌들을 통해서 여가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저 또한 놀랬고 그것들을 실제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현실화시킬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 과정 안에 도와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태석 신부님 참사랑 실천사업회, 그리고 울산시티병원, 그리고 제가 한때 소임을 했었던 울산의 월평성당 많은 교우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그 후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의 교수님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보건교육을 위해서
임상병리학과 김성현 교수님 그리고 임재영 교수님 자비를 내서 여기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부님 세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김덕환 신부님, 원영준 신부님, 강동욱 신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뭔가 필수 인력이라고 해야 되지만 필수 인력이라기보다는 와서 막노동에 비슷한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불평도 없이 불만도 없이 흔쾌히 몸을 희생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 신부님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미사를 할 때 강론 때 동생 신부가 물에 대한 이해를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소회를 밝히던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이 저희에게 숨겨진 많은 사랑이 다시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함께 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계산하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지내면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해보지 않고 나의 얕은 지식이나 얕은 경험을 통해서 먼저 안 된다, 된다를 판단하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 역시 지금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동티모르 이곳에 와 있지만 그 누구도 된다 안 된다를 먼저 평가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해야 하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